안녕하세요. 문효균 엄마 이기자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데이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소방서에서 회의를 하고도 왜 안전관리 인원을 배치하지 않았는지 6시 34분 이후 10회 이상 신고 전화를 하였고 코드 제로로 판단하여 출동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태원 파출소에서는 가지도 않고 처리 완료로 처리했습니다. 10시 34분 사고 발생 이후에는 용산경찰서장은 차에서 무전으로 비명소리가 들리고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이후에나 출동하고 골든타임을 놓쳐서 많은 청춘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도권 부모님들은 아이를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에서 찾았는데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아이를 집에 데리러 가려 하니까 실종신고를 먼저 하라 해서 실종신고하고 갔다 오니까 아이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을 서울, 경기, 인천의 장례식장에 다 흩어놓고 어디로 보냈는지 알려달라고 해도 모른다 하고 이날 내내 수도권의 장례식장을 다 뒤져서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그날 아이를 찾는 새벽은 가족들에게 생지옥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나라입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저는 31살 효균이의 마지막 시간을 알아야겠습니다. 아들 영정이 놓인 빈소에서 남편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과 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가까운 친구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효균이를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반장일 때 일진애가 힘이 약한 친구를 괴롭혔거든요. 어느 날 빵 셔틀을 시키는 것을 본 효균이가 일진애 얼굴에 돈을 집어던지며 네 손으로 직접 사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진애가 효균이에게 주먹을 날렸고 효균이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싸운 두 사람을 모두 혼내면서도 돌아가는 효균이를 토닥이며 웃어주셨다고 해요. 그렇게 교실로 돌아온 효균이에게 반 친구들은 박수를 쳐줬고요. 저도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해 방황을 많이 했는데 실은 효균이 아니었으면 나쁜 짓이나 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저희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급식비가 없는 친구를 걱정하는 등 아들이 바른 마음을 가졌다는 걸 알았지만 이런 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저 운동이 좋아 고등학교 때 축구팀을 만든 줄 알았는데 그것도 힘이 약한 애들을 일부러 가입시켜 나쁜 애들로부터 보호했다는 게 아들 친구의 설명이었고 저희는 먼저 떠난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왜 하늘은 이렇게 착한 아이를 일찍 데려갔는지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저희 부부는 내장살에 갔습니다. 온 산을 물들인 단풍을 보며 더없이 행복했고 좋은 날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인 일요일은 아침 저희 부부는 TV에서 이태원 소식을 접했습니다. 취업 후 서울로 독립한 효균이가 잠깐 떠올랐지만 이태원에 갔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효균이 할아버지에게 효균이 전화를
용산경찰서에서 받는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저희에게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실종 신고를 한 남편은 얼마 후 아들이 이대 목동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있다는 말만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누가 죽었을 거라 생각하겠습니까? 그때까지 저희는 아들이 다쳤을 거라고 믿고 병간호를 위해 이런저런 짐을 챙기는데 전주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울 양천경찰서 형사에게 전화를 해보라며 연락처를 넘기고 떠났고 남편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애가 이태원에 갔다가 지금 이대 목동병원에 있다는데 다친 것 같아요. 아무 말이 없네요. 지금 짐 싸서 올라가면 될까요? 아드님이 사망하셨습니다. 그 시각 서울에 살던 효균이 동생은 형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줄로만 알았고 이대 목동병원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빠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형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생이 가장 먼저 영안실에 효균이를 마주했고 아빠는 둘째의 전화를 받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빠 빨리 와, 무서워. 하루아침에 유족이 돼버린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효균이를 고향 전주로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사망진단서가 나와야 효균이를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서류 절차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경찰과 공무원들에게 물었죠. 다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와 서울시에서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붙인다고 발표했는데 그게 다 허상이었습니다. 나와 있는 공무원들은 모두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 채 나아가라고 하니까 그냥 나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오늘은 어렵겠다는 안내를 받고 숙소로 이동해 있었는데 새벽 1시가 넘어서 이번엔 검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부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압사라고 다 발표했는데 무슨 부검이냐고 항의를 하자 그제야 서류 절차를 밟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넘어갔지만 다른 유족 중엔 검사 전화에 위압감을 느껴 부검을 허락한 분도 계셨습니다. 장례 후 저희는 하루하루 견디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밥을 먹으면 몸이 거부했고 일상에서 희망이란 단어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주유 중 멍하니 있다가 주위가 꽂힌 채로 차를 출발시켰고 이후 한동안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울며 주위에 피해갈까봐 저희 부부는 매일 천변을 걸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효균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효균아! 아직도 내 아들이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너무 슬퍼.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군복 입고 벌초하는 멋 있고 근사한 너의 모습이 생각나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지네. 엄마는 좋은 걸 봐도
행복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 말할 때 툭 던지는 시크하면서도 정이 느껴지는 말투도 그리워. 내가 내려오면 항상 엄마와 드라이브하고 쇼핑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고 이런 일상의 행복이 바늘아처럼 지나가네. 그리워. 보고 싶어.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내 아들을 알아보고 싶어.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다던 내 아들. 한 달에 3번이나 김치를 담가도 너무 행복했는데 이번엔 김장이랑 수육해서 밥 먹자고 목요일에 아빠랑 전화통화했었잖아. 이게 마지막이 되어버렸어. 내 아들이 사라졌어. 아들 없는 세상을 엄마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엄마 꿈에 햇살처럼 따스하고 환한 미소로 웃어줬네. 엄마 꿈에 멋있는 얼굴 보여줘서 너무나 고맙고 사랑한다 아들아. 너의 친구가 그러더라. 효균이는 언제 어디서나 멋진 사람이라 그곳에서도 잘 지낼 거라고. 그래, 잘 지내야 돼. 엄마도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곁을 떠나 우리 곁을 떠나게 됐는지 밝혀내고 효균이 곁으로 갈 때까지 이 악물고 건강하게 잘 지낼게. 그렇게 효균이를 당당하게 보고 싶구나. 효균아, 진상을 밝혀낼 수 있도록 엄마에게 힘을 넣어. 그날까지 꺾이지 말고 꺾이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용기를 다오. 사랑한다.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내 아들 효균아. 사랑한다, 효균아. 아픈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